자, 이제 요약집 어딜 잠깐 피시냐면, 아까 내용에 따른 분류 다 봤는데, 5페이지 내용에 의한 분류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갈 거예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변경, 경정 등기 차이점과 공통점. 공통점은 일부 불일치. 차이점은 변경 등인 후발적 사유. 경정 등인 원시적 사유로 일부가 불일치한다.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 공통점은 뭐라고 했어요? 자, 전부 불일치. 그런데 말소 등기는 등기사항이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고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거예요. 이런 내용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문제 하나 풀고 또 한 번에 많이 설명도 안 되겠어요. 보니까 또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 해당되는 거 보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대표인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 자, 108페이지 18번 문제 보세요. 18번 문제. 이게 기출문제였었는데 한번 그 내용에 따른 분류를 말로 설명한 거예요. 자,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의 착오 또는 유루라는 건 빠트림을 얘기해요. 유루, 빠트렸다. 유루, 빠트렸다는 걸 얘기해요. 빠트림.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 이게 핵심이에요. 일부 불일치. 원시적 일부 불일치. 이 단어가 나오지?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할 때 이걸 시정하기 위한 등기를 뭐라고 한다? 경정등기. 경정등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란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서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무엇과 구별되냐? 변경등기. 변경등기는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할 때 이걸 시정한 등기. 한편 일단 유역에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등기나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면 뭐한다? 말소등기. 말소. 등기상 다 말소등기해야 됩니다. 자, 건물의 일부가 멸실했다. 이거는 멸실등기 아니라 다시 보다 변경등기. 핵심은 마지막에 있는 게. 자, 멸실등기는 부동산이 얼마가 멸실된다 했지? 전부가. 멸실은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돼야 돼. 근데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됐으면 부동산 존재하니까 무슨 등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변경 등기한다는 거예요. 전부가 멸실됐을 때만 멸실 등기하는 것이고 일부 멸실은 변경 등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핵심이에요. 일부 멸실은 변경 등기다. 핵심. 그래서 그대로 찾아가면 됩니다. 경,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요 단어를 쓰면 되니까 제일 먼저 경정이니까 니은, 두 번째는 변경이니까 디귿, 세 번째는 멸실이니까 세 번째가 말소지. 말소 등기니까 기억.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변경 등기니까 디귿.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부기등기 관련된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세요.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지상권 설정, 이렇게 설정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설정 등기가 다 주등기 아니고 요 소유권에서 최초 소유권에서 파생돼서 떨어져 나와서 어떤 권리가 처음에 소유권을 일부 제한했다. 제한 물권이 나와. 그럼 요 제한 물권이 떨어져서 독립된 물권, 지상권을 처음에 설정했다. 그러면 요 지상권은 소유권에서 파생됐으니까 요 설정은 뭐가 된다? 주등기로. 독립된 권리니까. 근데 이 소유권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것. 예를 들어 권리질권 이런 것들은 설정하더라도 부기등기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설정 등기가 항상 주등기는 아니에요. 설정은 소유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떨어져 나갈 때만 주등기로 들어가. 알았어요? 근데 저당권 목적한 권리질권 설정 이런 것들은 다 부기등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은 무조건 주등기는 아니지만 소유권에서 처음으로 파생이 나올 때는 주등기로 갑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인 주등기입니다. 전세권 설정도 주등기 이렇게 설정 등기 중에서 그 다음에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환매권이 환매 특약이에요. 이 환매권은 환매 특약 등기는 항상 뭐로 한다? 이건 부기등기로 한다 했지. 부기등기. 그래서 만약 주등기에 부기등기를 붙여서 하지만 요 환매권을 이전하게 되면 요 부기등기에 대한 다시 부기등기. 예를 들어서 2번 부기 1호 환매권. 그럼 부기등기를 이걸 이전할 땐 요 환매권을 다시 이렇게 써서 이걸 뭐라고 한다?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여기 가지번호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매권 이전 등기 뭐로 한다고? 부기등기.
그 다음 권리 변경을 느낀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을 얻으면 뭘 한다?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특히 권리 변경에서 이게 시험이 많이 나왔다 했지. 이해관계 승낙서 유무에 따라서 자 권리 변경 이해관계인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어떤 요건을 갖추라겠어요?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기록되어 있고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된다?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이해관계인. 이해관계 있으면 이 승낙서 유무가 승낙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권리 변경에서는 권리 변경 등기에서는 승낙서 유무, 권리 변경이나 권리 경정 등기는 같이 취급합니다.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동산에 보니까 자 1순위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채권의 1억 A. 2순위 전세권자가 있다. 전세금 1억짜리 B. 이 상태에서 1순위 저당권이 피담 채권을 증액할 나온다. 이게 바로 권리 변경. 그럼 이 B는 어떻게 하냐? 손해봅니다. 선순위가 증액되면 손해봐. 즉 이 아파트가 2억짜리 아파트인데 값을 여기다 자 1순위 저당권 은행 대출 받았어. 전세가 그러니까 난 1억밖에 못 준다. 1억 주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2억을 올려버린다는 거 이거.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손해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승낙할 거냐? 승낙해주면 뭘 한다? 부기등기로. 승낙 안 하면 뭐 한다? 주등기로. 권리 변경하는 거예요. 등기 형식이 이해관계 승낙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지. 그래서 디귿의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 얻으면 부기등기로. 그다음 릴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그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의한다. 즉 부기등기 상호간은 원래 이 부기등기는 어딜 따라간다? 주등기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부기등기는 자 2번에 부기 1호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을 따라간다. 2순위야. 근데 2번에 부기가 또 하나 붙어서 2호. 그럼 부기등기 상호간은 그 순서 1호가 2호보다 앞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이 처분 제한 등기 아까 가압류가 처분 등기는 대상이 소유권이면 뭘 한다?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뭘 한다? 부기등기. 소유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다 주등기로 가야 돼요. 소유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자 틀린 것은 지금 기억과 미음이 두 개 틀렸네요. 다 주등기로 가야 돼요. 넘어가서 이제 등기 효력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등기 효력 요약집에서는 어딜 잠깐 보시냐면 효력에 관련된 부분은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등기 효력은 요약집 11페이지 종국 등기를 전제로 해서 말합니다. 등기 효력 효력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를 나누면 이렇게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가 있다. 예비 등기 속엔 가등기가 현재 남아있다 했어요. 그럼 등기 효력이라 했을 때는 이걸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가등기 효력은 종등기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국등기 효력 쪽에 첫째 물권 변동적 효력 등기함으로써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대항적 효력 그 다음에 뭐였어요? 점유적 효력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적 확정력 그 다음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 이 두 가지 시험에 잘 많이 나옵니다. 순위 확정적 효력과 추정적 효력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다고 했지? 가등기는 장착이 될 본등기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 다만 이 가등기 중에서 담보가등기라는 말 쓰면 이 담보란 말 쓰면 이것은 저당권과 같은 기능을 추가시켜. 저당권과 기능을 추가시킨다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 안 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채무자 파산했을 때 별채권을 행사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담보가등기 아닌 일반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야. 이것은 장착에 될 본등기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추정적 효력이 시험에 이거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특히 뒤에 설명한 내용 12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 그래서 그 내용이 12페이지까지 가면서 쭉 보시면 점유적 효력 이건 취득시효한 단축시효 효력이라고 했어요.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 이것은 껍데기 효과라고 해서 설명했던 거야.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하지 않는 이상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했고 추정적 효력은 별표 몇 개는 자주 읽어봐야 돼요. 즉 등기가 있으면 권리를 추정해 준 효력 즉 갑구나 을구의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적 효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하고 명문 규정은 없지만 통선을 판례가 인정해준다. 추정 효과는 입증 책임이 전환. 그래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누구냐? 그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상대방, 주장자, 부정하는 자, 원고가 입증해라. 그 다음에 미치는 물적 범위는 권리적 법, 절차적 법, 원인적 법 추정된다 있고, 인적 범위는 당사자가 미치고 제3자가 미친다. 그다음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법 200조 점유적 법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오늘 문제 풀 때 얘기해 줬어요. 특별조치법상의 등기는 부동산 등기보다 더 강력한 추정을 해주는 겁니다. 명백한 부실 등기나 뭐 이중 보조 등기 중 후에 이루어진 등기나 사자명의 등기나 가등기나 대장, 건축물 대장, 여긴 추정력이 없어요. 등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추정적 효력 관련된 것인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110페이지 문제 한번 보세요. 110페이지 24번 문제 보세요. 24번 문제. 이것도 14회 때 기술됐던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중 등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으로만 짝져진 것. 첫째, 등기한 물권 변동 효력이 있다. 첫째, 물권 변동 효력입니다. 등기함으로써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에 대항적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대항적 효력.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특히 채권인 임차권이나 환매권 같은 게 특징입니다. 물권은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디귿,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게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끝에 추정이다. 동그라미. 추정력. 추정된다. 추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정이 미치는 물적 범위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권리적 법, 절차적 법, 원인적 법. 지금 원인에도 미친다. 원인적 법을 얘기하고, 당사자가도 미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한다. 인적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귿은 추정적 효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을, 등기엔 점유적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뭐라고 했어? 10년 먹고 들어가는 효력이라고 했지? 즉 취득 시효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력이 있다. 점취득 시효는 몇 년? 20년. 등기부 취득 시효는 몇 년이야? 10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등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엔 공신력 부정된다고 했죠? 예외가 없다고 했어. 공신력 부정 예외가 없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비읍에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다. 이게 순위 확정적. 등기한 권리 순위, 동순별적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자 등기 효력 중 맞는 것은 기억, 물권 변동 효력, 디귿 추정적 효력, 리을 점유적 효력, 비읍 순위 확정적 효력. 여기까지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 거고, 그 다음 추정력에 관한 거 27번 문제 한번 보세요. 27번 문제. 다음은 등기 효력 중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등기가 있으면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걸 말한다. 즉 권리관계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자, 반증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면 입증 책임은 주장자가 있다. 여기서 입증 책임은 주장자. 이거 다른 말로 입증은 누가 하는 거야? 입증은 주장자.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등기된 자의 상대방을 말합니다. 상대방. 자, 기존 주장자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자야.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자. 그리고 이 사람 누구라고 한다? 원고라고 그래. 같은 말이야. 주장자나 원고나 상대방, 부정하는 자 다 같은 말이야. 입증 책임은 주장자가 진다, 상대방이 진다, 부정하는 자가 진다, 원고가 진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등기 원인 증명한 정보를 첨부함으로 권리 등기와 부동산 표시 등기 추정력이 인정된다. 자, 부동산 표시, 표제부는 뭐가 없다 했지?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어. 여기는 추정력이 없다. 왜? 권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표시엔 추정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표시를 공시한 장부인 대장에도 뭐가 없다고 해서 추정력이 없다 했지.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넘어가서 등기 효력에 관해서 30번 문제 보세요. 30번 문제. 자,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라. 등기를 마친 경우 26회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도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효력은 대본 규칙 즉 등기 규칙을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이게 언제야? 저장된 때가 접수한 때를 말하는 거. 접수한 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등기 접수 시기 1번 접수 시기는 신청 정보가 저장이 되면 접수인 걸 보고,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를 마치게 되면 언제 생긴다? 접수한 때 생긴다. 이 접수한 때가 언제? 여기 저장된 때를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를 마쳤을 때 그 효력은 접수한 때 생긴다. 이 접수한 때가 언제냐?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한 문장으로 그냥 묶어놓은 거였다. 그 다음 2번 대지권을 등기한 후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란 뜻의 부기 등기 없으면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로 효력이 있다. 자, 아파트에서 건물이 바늘과 실이 관계라 했지? 건물의 저당권 설정하면 대지권에도 똑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체이기 때문에.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순서에 따른다. 이건 부기등기 상호간 순서를 얘기하는 거니까 앞선계, 순위가 앞선계 우선이다는 얘기예요. 부기번호가 앞선계 우선이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호전환 가등기 밑줄 딱 치고,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고, 요 가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가압류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 이전도 되고 가압류도 다 할 수 있어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 권리적법 추정 규정은 원인적법 연유에서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이것은 판례가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원인적법까지 추정해 주는 거야. 자, 이 물적 범위, 이 추정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가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해서 자, 물적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얘기했냐면 물적 범위는 첫째 권리적법 추정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적법 추정, 세 번째 판례에 따르면 원인적법 추정, 학설대로문이 있어요. 여기. 원인적법 추정도 판례에 의하면 다 추정되는 거예요. 등기관이 원인증명 정보를 심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인을 등기부에 다 적어줘요. 그 다음에 인적 범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미치고 직접적인 당사자 사이에서도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정이 미친 범위, 권리적법, 절차적법, 원인적법. 지금 원인적법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31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가처분 등기는 강제 집행을 보전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즉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에서도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처분 채권자에게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그 보전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제3의 대항 요건이다. 등기란 뭐냐? 등기란 어떤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 등기는 물권 변동이 되기 위한 어떤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지, 발생 요건일 뿐이지 뭐가 아니다?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부적법하게 말소했으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멸실됐어도 등기부를 다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 13페이지 요약집 보세요. 13페이지 등기 요약집 13페이지 보면 거기 등기 유효 요건에서 형식적 요효 요건, 등기가 존재할 것, 언제 존재하냐? 등기부에 기록 기재가 되면 등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밑에 판례를 봅니다.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그 삼각 화살표 된 거 있죠?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또 등기부가 멸실한 경우, 등기란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를 않았다. 따라서 말소회복 등이나 멸실회복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뭐가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 말소에서도 말소 회복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번에 2번 지문처럼 문제 31번이죠. 31번 문제 2번 지문처럼 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지금 대항 요건이 아니고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 등기부에 기록된 멸실복 등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절차상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항상 종국 등기에는 뭐가 있어요? 종국 등기에는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으니까 예비 등인 가등기에만 추정력이 없어. 가등기라는 말이 하면 뒤에 추정된다 무조건 틀린 거 추정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는. 그 다음에 종주이나 문중같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경우도 등기능력이 있다. 즉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한다 했죠. 등기가 있으면 그 명인에게 그에 대응하는 실체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기 추정력. 이것은 입증을 누가 한다? 상대방. 아까 입증은 상대방, 주장자,
부정하는 자, 원고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유효권과 관련돼서는 자, 특히 요 요약집 14페이지 정도 한번 보세요. 13페이지 하단부터 봅니다. 13페이지 유효권에서 형식적으로 등기가 존재하고 절차상 29조 1호 2호 두 가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 등기 아닐 것. 거기서 중복 등기 개념 제가 이것만 알면 돼요.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등기법에 근거적으로 만들어갖고 등기 규칙 또 여기 문제집 중에서 등기 규칙 이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거예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부동산 등기 규칙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 규칙. 이건 법률, 부동산 등기법 관련된 거. 부동산 등기법을 법률을 세부적으로 좀 더 규정한 게 등기 규칙인데 과거엔 용어를 잘못 써가지고 일반 행정법규처럼 대통령령, 시행령, 그다음에 불령처럼 시행 규칙 이렇게 써서 부동산 등기 시행 규칙 이렇게 하다가 이게 다 명칭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 수정한 거야. 부동산 등기 규칙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게 여기 대법원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 시행령, 시행 규칙이 없는 거예요. 용어를 잘못 썼기 때문에 다 바꾼 거예요. 지금은 제대로 맞춰놨어요. 법제처에서 이 체계를 딱 정비해 놨어. 옛날엔 이거 뒤죽박죽 다 용어도 다 잘못 썼어요. 그래서 등기 규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 규칙. 여기에 보면 4장에 가면 이거 토지의 중복 등기에 대해서 이게 9개 조문이 있어요. 조문 9개. 이거로 정리하는 건데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규칙에 토지에만 규정이 있고 건물에 관한 조문은 없었어. 그래서 이 건물에 관한 것은 예규를 만들어서 정리합니다. 이렇게 중복 등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 규정이 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법률의 조문의 근거 규정이 명백히 있고 건물은 근거 규정이 없어서 등기 예규를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다. 그럼 중복 등기란 뭐냐? 이런 개념이에요. 자,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부동산 이게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여기 등기부도 몇 개 있어야 등기 기록. 이것도 등기부는 하나씩 있어야 돼.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이렇게 있어. 그런데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등기부를 하나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후등기부 등기부가 2개씩 만들어진 거야. 이걸 중복등기라고 그래. 중복등기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출생했으면 가족관계등록부 호적관계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2개를 만들었어. 그럼 되겠어요 여기? 사람이 하나면 인적상 공시하는 장부는 하나 있듯이 부동산이 하나면 그 부동산 내역을 공시한 등기부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실수로 또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학설이 실체법설은 둘 다 실체 관계를 따져서 맞는 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지만 절차법설 취합니다. 이 절차법설은 먼저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으면 나중 등기부 이거 만들어서 안 될 등기부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후 등기로 이걸 폐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토지 중복 등기간의 이 조문 중에는 다양한 게 있어가지고 만약 여기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없는데 여기만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것도 존속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예외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보려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태도는 절차법설을 따라간다. 선 먼저 만들어진 게 유효, 나중 건 무효니까 폐쇄. 건물은 더 철저하게 이거 절차법설 따라가. 그래서 건물의 경우는 후등기기록에 만약 이게 토지가 아니고 건물이라면 건물도 자 이렇게 등기부가 선등기기록, 후등기기록 2개 만들었다. 그러면 항상 이게 우선 이거 없애버려요. 만약 여기에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게 있어. 이쪽에 다 옮겨놓고 이걸 다 폐쇄해버려요. 옮겨놓고. 알았어요? 철저하게 절차법설을 따라가는 게 예규에 따른 건물 등기. 토지는 등기규칙이나 등기법에 명문이 있지만 요건 예외가 몇 개 있어요. 조문이 9개나 있고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다 알면 이건 법무사 시험 문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려고 머리 싸움에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리만 중복등기 기본 개념이 뭐다. 그리고 이걸 정리할 때 어떻게 한다. 이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준 게 13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중복등기 개념 설명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보세요. 14페이지 맨 위에 옛날에 제 요약집에 이거 한 2페이지 정도 실어왔는데 이거 법무사 시험 문제야. 그래서 다 뺀 거예요 지금은. 근데 몇 년 전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언급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 내용만 가도 풀 수 있는 거였어요. 토지는 등기법과 등기 규칙에 명무 규정이 있더라. 근데 건물에 대해서는 명무 규정이 없어서 등기 예규를 만들어서 취급하더라. 정리 방법은 당사 신청이 최우선이다. 신청이. 그리고 직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신청을 더 우선시한다는 얘기예요.
자, 등기관 직권을 정리할 때 토지 중복 등기 정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나 건물의 중복 등기에 관한 등기 예규의 기본 태도는 소유권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선등기 기록을 존치하고 후등기 기록을 폐쇄한 방식으로 간다. 요 방식을 쓴다는 것만 알아도 됩니다. 원칙만 알아도 돼요. 나머지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실체적 유효권으로서 실체 관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등기가 물권행위와 서로 합치가 돼야 되는데 그 양적 불일치 문제만 특수하게 봤지. 즉 등기양이 물권행위 양보다 더 크면은 물권의 행위 한도에서 유효하고 거꾸로 등기양이 더 작다면 민법 137조의 일부 무효범 즉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걸 따라간다 했어요. 그리고 원칙 이완화 별표하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부터 원칙 이완화 세 가지. 첫째 중간생략 등기 문제. 여기서는 최초 양도인부터 중간자를 생략하고 최후 양수인명을 이전하는 걸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유형은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안 하고 피상속인부터 직접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모두 생략 등기라는 거죠. 건물 신축한 사람이 건물 양도했으면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데 양수인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한 거 이걸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본 태도 15페이지 나온 거 전원의 합의나 동의가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해 준다. 판례가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등기가 됐다면 실체관계와 부합은 유효라고 또 인정해 주더라.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한 영향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체 다 무효입니다.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에서 중간생략 등의 합의를 100번이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허가구역이 나오면 실체관계 맞건 안 맞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오면 중간생략 등이 다 무효입니다. 그 다음 등기원은 실제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라고 썼다. 이럴 때는 역시 등기 효력 문제에서는 실체관계와 부합한 유효를 찾으면 돼요. 그 다음 무효등기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권리등기인 갑권알고 즉 담보가 등기나 저당권 등기는 이해관계에 가지게 된 제3자 즉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유효성을 인정해줘요. 그러나 멸실등기 즉 표제부의 등기에 대해서 멸실건물 등기부는 신축건물에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 유무를 떠나서 일치 안 되는 거예요.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이 단골로 내오는 말들이죠. 자 그러면 우선 어딜 보시냐면 114페이지에 35번을 보세요. 35번 아까 35번. 자, 갑의 A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어서 처분할 수 있다 했지? 이건 상대적 금지에 불과한 거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어도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어도 이 등기가 있어도 처분, 즉 이전할 수 있어요. 처분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도 되고 다 돼. 그 다음에 자 갑의 물권에 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아까 등기는 무슨 요건이라 해서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라겠지. 그래서 소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갑의 미등기 부동산 의리매수에서 직접 보존 등기 이게 뭐라고 했어요?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모두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모두는 맨 앞머리 모자 할 때 머리 모자야. 그 다음에 머리 머리 맨 앞머리를 보존등기 생략한 걸 모두 생략 등기.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라고 얘기했죠.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원래 건물 신축했으면 신축한 사람이 원인 신축했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B한테 팔았다. 그럼 양수인은 양도인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맞는데 이걸 생략해버리고 여기서 직접 양수인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했어. 이걸 모두 맨 앞머리 생략했다. 모두 생략 등기.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기 때문에 판례는 뭐라고?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라고 하는 거야.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그 다음 4번 자 갑의 A 부동산 의리매수에서 병에게 전매했을 때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이전 등기. 자 이건 갑
병 이렇게 전매했을 때 이 중간생태 혈라면 중간자 합의인의 동의, 이 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직접 청구할 수 있지, 합의나 동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뿐이다. 즉 중간자 채권자 대위 신청에 따라 중간자를 대신해서 등기해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중간 생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을의 토지의 감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조는 가등기 밑줄 치고 가등기가 있더라도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정당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자, 아까 가등기는 무슨 등기다? 예비등기. 그러니까 뭐가 없어? 추정력이 없어. 그래서 종국등기와 가등기 사이 이 선 넘어올 수 없습니다. 38선이라고 했죠. 이 빨간 선을. 이건 넘어올 수가 없다. 즉 추정력은 종국등기 인정의 효력이므로 가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보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5번에서 거기 가등기란 말이면 뒤에 추정력이 없다는 거야. 추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넘어가야 돼. 가등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뒤에 추정된다? 정답입니다. 무조건 다 틀린 거야. 가등기는 뒤에 여기 무엇이 추정된다 이런 말 쓰면 이건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추정력은 종국등기에 인정되는 거니까. 가등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어.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37번 문제 보세요. 37번 문제. 자, 옳은 걸 차례 소유력 중에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해서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아까 담보가등기는 갑구하는 겁니다.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는 유용이 된다 해서 무효등 유용.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유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해관계 생기기 전이니까 유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거죠.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건 유용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관계 유무를 떠나서 유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멸실로 인한 보존 등기는 신축 건물에 쓸 수가 없어.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3번도 갑소유 미등기 분산 을임에서 을명으로 보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지. 이게 뭐라고? 모두 생략 등기. 그 다음 4번도 증여했으나 원인을 매매로 썼어. 이걸 은닉행위라고 민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 원인을 허위로 썼어요. 이럴 때도 뭐다? 이 금지 규정이 단속 규정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입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그 다음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오네? 그럼 허가구역 끝에 무조건 뭐만 찾는다? 무효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선 합의를 100번 하든 실체관계 100번 맞든 다 무효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가구역만 많이 나오면 다 무효만 찾으면 돼. 무조건 무효. 자, 중복등기에 관해서 39, 40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용어들도 맞지 않고 지금 보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본 다음에 한번 출제했던 거 42번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게 기출됐던 문제 같아요. 이거 최근에.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까 기본 그 개념만 알고 보는 거예요. 자,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같은 건물에 똥치고 건물에 대해서 중복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 규칙, 즉 등기 규칙에 따라 그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폐쇄해야 된다. 아까 건물에 관해서 중복등기는 건물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건물은 등기 예규. 등기 규칙이 아니야. 대법원 규칙인 등기 규칙에 이건 토지만 그래. 토지만 명문 규정이 있어. 건물은 예규를 정해놨다겠지.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규정이 없어. 예규를 만들었다 했어요. 1번 틀린 것이고 2번 중복등기 기록의 정리는 실체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이것은 장부상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영향이 없어요. 그 다음 선후 등기기록의 등기인 최종 소유권 등기명이 같은 경우로서 후 등기기록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 등기록에 그 등기 없으면 선 등기를 폐쇄한다. 이건 토지 중복등기에 대한 예외 규정이야. 예외 특수한 게 있어요. 토지의 경우는. 그 다음에 소유자는 어느 하나를 폐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 신청권이 우선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인 토지 일부에 관해서 별개의 등기로 개설됐다면 등기관 직권으로 분필 등이 한 다음에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이 조문상 나와 있는 것들인데 너무 어렵잖아요. 보지 마세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있다. 건물은 예규로 정했다. 기본 원리는 절차법설이기 때문에 선등기 기록을 존치하고 후등기 기록을 폐쇄시키는 방법으로 정리한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넘어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등기소 등기관 등기를 보는데 이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중은 여기는 중요성이 푹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볼 수 있는 건 등기부 정도만 보면 돼요. 그래서 등기소에 대한 거 등기관에 대한 거 지금까지 중개하시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등기법을 공부하면 등기소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되니까 얘기만 해주는 것 뿐이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쉬었다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